삶은 살만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수필가 피천득은 그의 작품 5월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낭송하겠습니다. 5월 피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라앉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이 나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등려 애정 통고 신료 애정 통고.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21살 한 청년이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고통의 시기가 시작된 거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 나갑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던 청년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미널로 향합니다. 어디 탁 트인 공간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어디 먼 데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청년은 피서지로 가는 차표를 끊습니다. 차는 청년을 태우고 캄캄한 어둠을 뚫고 달립니다. 몇 시간 뒤 차는 청년을 피서지에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청년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희뿌옇게 새벽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세상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사물들이 청년의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물들이 있었지만 청년의 눈에는 단지 두 가지가 보일 뿐입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상황이 엎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꿈과 미래가 닫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청년 정신과 그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 밑 바닥으로부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 없는 말을 들으며 청년은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100m, 200m 앞에 있는 엎어지고 닫혀있는 사물들에서 눈을 들어 올려 먼 데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저편에 1km 전방에 섬들이 있습니다. 그냥 섬이 아닙니다.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생생한 섬입니다. 거기 실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실록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력이었습니다. 그 실록이, 그 생명력이 청년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청년에게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료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 애정을 얻어서 고통스러웠네. 애정을 잃어서 고통스러웠네. 그는 사랑을 했고 사랑을 잃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피서지. 그러나 피서지에서 그는 실록을 만났습니다. 눈부신 실록을 만났고 실록의 생명력을 만났습니다. 그 생명력이 자신을 향해 달려왔을 때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그의 청년 정신이, 그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변화가, 사태를 180도 뒤바뀌어 버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등료 애정 통고, 신료 애정 통고.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1000년 전 중국의 한 젊은이가 사랑을 했고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 후 청년은 죽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청년은 모래 위에 그 시귀를 씁니다. 잠시 후 파도가 밀려오면 그 싯귀는 흔적도 없이 지워질 것입니다. 마치 그와도 같이 청년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 지워진 자리,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채웁니다. 작가의 시선은 미래로 향합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세월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두 겹입니다. 앞에 채도 높은 수채화가 있습니다. 실록으로 가득 차 있는,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앞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배경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쇠락시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무상입니다. 덧 없음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렇게 무상하고 덧없는 시간이 배경에서 은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느끼는 앞의 실록은 미묘한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아름답고 단순하게 행복한 실록이 아니라 그 배경에 혹은 그 밑바닥에 삶의 유한성과 삶의 슬픔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러한 실록, 그러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작가 피천득은 근본적으로 긍정의 작가입니다. 무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살아있는 현재를 찬탄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10월의 작가가 아니라 5월의 작가입니다. 10월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상한 시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는 다시 5월로 돌아옵니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까지 간 다음 다시 5월로 돌아와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지금입니다. 5월이 아니라 5월의 오늘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순간입니다.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어떤 사람은 1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삶을 풍부하게 느끼는 사람, 마음이 밝고 맑고 순결한 사람, 마음이 청년인 사람, 비록 신체적인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다 하더라도 21살 때 그 피서지에서 얻어 돌아온 긍정의 정신, 삶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은 100분의 1초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날과 같습니다. 칼날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서는 순간 미끄러집니다. 마치 그와도 같이 순간은 순간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순간을, 매 순간을 깨어서 느끼는 사람이 시인이고 문학가이고 예술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매우 심오하고 매우 광대합니다. 그는 연인 사람이 놓쳐버리는 아름다움을, 삶의 깊이를, 미묘함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작가는 말합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라고.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지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고 싶어집니다. 어디 먼 데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확 트인 공간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피서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록을 만납니다. 자연을 만납니다. 자연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고통의 짐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벗입니다. 모든 것을 베풀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을, 그 실록을 작가는 노래합니다. 그 실록의 한가운데에 서서 삶을 노래합니다.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